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제가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오랜만에 영상을 켜게 된 이유는요, 제가 사실 이제 단독주택의 공사를 하는 비중보다, 지금은 부동산 개발, 제가 시행 개발 쪽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현장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저희가 윤곽이 이제 좀 드러나고, 조금 이제 가시화되게 되면은 제가 한번 현장을 소개하면서 한번 또 이제 내용을 전달할 거고요. 제가 어제 TV로 보면서, 플랫폼, 인테리어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내용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마치 기회가 되어서 오늘 한번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은 제 영상을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플랫폼이라는 게 사실 정말 좋은 아이템입니다. 좋은 저는 이제 컨텐츠라고 생각하고, 이게 플랫폼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은 좋은 상품이 되지만은, 잘못해서 이게 조금 악용을 하게 되면은 이게 정말 나쁜 이제 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저희가 플랫폼에 대해서 정확한 우리가 용어를 한번 볼게요. 역할이 어떤 건지.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결합하여 이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즉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인테리어까지 이제 접하게 된 이유는 사실 소비자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많은 인테리어 업체가 있다 보니까 믿을 만한 업체, 이런 업체들을 선정하기 힘듭니다. 그렇다 보니 조금 이제 신뢰가 되는 플랫폼 회사와 얘기를 해서 이제 소개를 받아서 그 중개 역할을 해주는 게 플랫폼 역할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공사는 이제 그 플랫폼을 통해서 의뢰인이 들어왔었을 때 공사를 이제 맡아서 역할만 해주면 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런 계약 관계를 플랫폼 중간에서 역할을 하지만은 시공사하고 클라이언트 분들하고의 마찰이 안 생길 수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무조건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된다라고 보고요. 예는 그렇습니다. 기사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플랫폼 인테리어 피해가 생각보다 많이 이제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영상을 봤지만은 사실 시공사 입장에서는 뭐 좋을 수는 있겠죠. 이게 왜냐면은 조금 공사 금액을 조금 저렴하게 책정을 해서 받아간다 하더라도 이 플랫폼 회사를 통해서 공사 수준은 주기적으로 많이 이제 받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돈을 받고 나면은 이제 뭐 시공사 입장에서는 뭐 태도가 달라진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클라이언트하고 시공사하고 신뢰관계만 잘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이루어진다면 그런 문제가 없을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공사가 만약에 정말 탄탄한 회사고 뭐 유튜버라든지 이렇게 활동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입증이 된 회사라면은 플랫폼을 굳이 이용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자기가 시공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 요소를 확실하게 이제 질 수 있다는 그런 이제 확신성이 있고, 자기 현장에 대해서 맡은 바 책임을 확실히 이제 질 수 있으니까 그만큼 많은 수주가 들어올 거고 많은 일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하는 그 부분은 시공사 입장에서 일이 없고 하다 보니까 플랫폼을 이제 의뢰를 하게 되고, 플랫폼 입장에서는 이제 또 공사를 또 시공사를 또 많이 이제 또 보유를 하고 있어야지 새로운 클라이언트들의 고객들을 다 이제 케어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수도권에만 해도 접수건들이 엄청나게 많을 건데, 이 시공을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한 현장에서 1,000만 원을 남길 수 있는 그 부분을 100만원, 200만원만 남긴다 해도 많은 현장을 치게 되면은 그만큼 수익이 또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흔히 이제 날림공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날림공사라고 해서 끝까지 책임 시공을 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다른 현장을 이동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다 보니까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약속을 못 지키게 되고, 중간에서는 자꾸
소비자 입장에서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자금을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시공자 입장에서는 이 돈이 들어와야지 마감을 쳐주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피해가 속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간단하게 저희가 기사를 하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생각보다 이게 조금 심각하더라고요. 요즘에 집안 인테리어도 중개 플랫폼을 통해 시공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약했다가 피해를 봤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개업체에 따졌더니 자신들은 연결만 해줄 뿐 책임은 없다는 식이었습니다. 김민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입니다. 원래 인테리어 공사를 앞둔 집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벽지가 사방 이곳저곳에 뜯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자재들도 어지럽게 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A씨는 이사 오기 전에 집을 새롭게 꾸미려고 지난 4월 유명 중개 플랫폼을 통해 한 업체와 공사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 자재비 등 업체 요청대로 3천만 원을 지급했는데 한 달 반이면 끝난다던 공사 일정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조만간 살고 있는 집에서 나와야 하는 A씨 가족 4명은 임시거주처를 구해야 할 상황입니다. 인구들이 오기는 왔겠어요. 근데 이것도 저희가 계속 답사해서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자, 정말 이 피해를 보시는 그 분 입장에서는 너무나 답답하죠. 이게 왜냐하면 플랫폼을 통해서 계약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돼버리면 가까울이 바뀐다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돈을 자꾸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 거고요. 돈을 이제 채촉을 해서, 자, 그러면 이제 돈을 넣게 되면 제가 공사 마무리를 해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것이고, 그러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플랫폼을 통해서 계약을 했으나 본인들이 이제 입주를 해야 되는 그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 입주를 해야 되는 시기에 입주를 못하게 돼버리면은 결국에는 그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이 될 것이고, 그러면 또 다른 공간에서 또 거처를 해야 되는 그 부분들, 여러 가지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플랫폼 입장에서도 계약을 연결을 해줬을 뿐이지 또 더 이상 책임 요소가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발뺌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누구의 책임으로 이제 떠안기고 서로 이제 떠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결국에는 답답한 거는 그 클라이언트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돈을 주고 공사를 해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시공사 입장에서는 끝까지 잔금까지 모두한 그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이제 구조로 이제 끌고 가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유명 중개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시공업체에 4,400만 원을 주고 인테리어 공사를 한 B씨. 4-5주면 끝난다던 공사가 거의 석 달로 연장되면서 B씨 가족은 한 달 동안 호텔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입주해보니 벽지가 들떠있는 등 집안 곳곳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B씨가 항의하자 시공업체 측은 만남을 피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코로나다, 직원이 어떻게 됐다, 뭐 자기가 교통사고 졌다. 시공업체를 연결해준 중개 플랫폼에 피해를 호소했더니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 경찰에 신고하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자, 영상을 계속 뭐 볼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런 피해를 보면은 조금 많이 안타깝네요. 이렇게 제가 저희는 사실 인테리어, 뭐 리모델링, 뭐 신축공사, 이제 주로 단독주택을 짓다가 지금은 저희가 도시 일부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가 이제 조금 방향을 돌려서 하고 있지만, 극한다고 건축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안 하는 건 아닌데, 이런 기사를 보면서 제가 하도 좀 답답해서 사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또 2차 피해가 발생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영상을 켜게 되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이제 공사를 의뢰를 하셔가지고 피해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떠한 컨텐츠를 활용을 해서 구독자 수를 많이 확보를 하고, 어느 목수분이라든지 또 건축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전공을 나온
전공을 나온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현장직으로 경력을 살려서 이런 이제 건축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소비자분들께서는 잘 짚고 넘어 가셔야 됩니다. 잘 짚고 체크를 잘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건축 전공을 졸업을 하고 이수를 하고 현장 경험을 이제 10년 이상 쌓고 이 일을 참여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많은 그 에너지가 소비가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충분한 이제 그 퀄리티와 충분한 그 이력이 쌓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충분히 돈에 대한 그 가치가 평당 금액으로 만약에 따졌을 때 이러한 건축가는 평당에 700만원, 800만원 하면 그 800만원짜리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평당 500만원짜리, 600만원짜리의 그 건축 비용은 또 그만큼의 퀄리티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받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꼭 고객님들 이제 이 영상을 보고 하시는 분들한테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싸고 좋은 물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비싸면 비싼 만큼 그 제값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 결정을 하는 그 단계에서 참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저는 첫 번째로 그 회사라든지 이런 그 업체를 선정을 할 때 저는 무조건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사람의 실적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만큼 활동을 하고 어느 정도 커리어가 있으며, 그리고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그 대표의 신분이 정말 전공 진짜 그 학벌이라든지 기본적인 건축 지식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중요시 저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사실 이거는 고객님하고의 그 업체하고의 그 소통입니다. 만약에 본인들이 업체를 선정할 때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고 소통 관계에서 내가 생각했던 이 타입과 컨셉이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 클라이언트, 그 건축가라든지 그 이제 업체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추구하고 본인들이 가지고 가는 색깔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꼭 강조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자긍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갖추고 해왔던 일들이기 때문에 본인들 주관대로 끌고 가는 그 타입이 있다 보니까 소비자분들하고 코드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안 맞게 되면은 사실 계속 끌려가야 되는 그런 소비자 입장이 이제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충족되고 마지막으로 그 업체의 대표, 업체의 그런 이제 사장들하고 소통이 원활하게 잘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때부터는 계약서를 쓰고 믿고 신뢰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만약에 한 가지라도 충족이 안 되게 되면은 사실 계약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사실 플랫폼 같은 경우는 포장을 많이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업체의 커리어라든지 업체의 성적을 정말 과장해서 성적을 만들어 놓고 실적을 만들어 놓고 과장해서 할 수는 있겠죠. 사실 정말 바쁜 회사면 플랫폼을 통해서 굳이 이렇게 홍보를 해가면서 일을 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클라이언트 분들께서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이 플랫폼, 유명한 플랫폼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업체가 바쁘면 이 플랫폼을 통해서 공사를 할까요? 절대 그래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 인테리어를 하고 공사를 할 때 저는 1년간 수주 계약을 할 때 그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쳐낼 수 있는 제한적인 이 공사만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을 3-4개 정도를 제가 관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무리하게 과다하게 저희가 받아버리면 제가 케어를 못합니다. 거기에 그리고 저희 직원들은 상주를 했었습니다. 상주를 하게 되면은 뭐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소통이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분들께서 굳이 플랫폼을 통해서 얘기한다기보다는 그 현장에 있는 대리인, 감리자한테 얘기를 해서 저한테 보고로 이제 오게 되는 거죠. 보고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은 문제점을 체크를 해서 반영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게 되는 거죠. 저는 그 영상으로도 보여드렸고 예전에 이제 방송 매체로도 통해서 저는 나왔기 때문에 그 사실 저는 인테리어를 전공을 하면서 건축공학과를 졸업을 하고 이제 석사 학위를 하고
제가 이제 수료만 한 상태고요. 사실 건축은 끊임없이 정말 계속 노력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객님 입장에서는 한평생 전 재산을 다 들여가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인테리어 같은 경우도 수차례 할 수는 없거든요.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살면서 한 3-4번 정도 하면 많이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업시설을 빼고 주거 공간을 이제 생각을 했었을 때, 보통 인테리어 하게 되면은 최소 10년 이상은 이제 보고 인테리어 해야 되기 때문에 싸다고 좋은 거는 아니고요. 정말 조금 금액이 들더라도 정직한 회사와 정말 믿을 만한 AS를 해주는 회사하고 계약을 체결을 해서 공사를 하시길 바라고, 플랫폼에 너무 의지를 안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좋은 상품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만큼 믿고 신뢰가는 업체들과 이렇게 소통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 부분에서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제가 공사를 다 잘한다라고 저는 이제 뭐 장담은 못합니다. 하지만 간혹 가다가 유튜브 컨텐츠를 통해서 재미있게 건축을 알려주고 시공의 경력을 통해서 목수분들이 이렇게 컨텐츠 촬영을 해가지고 구독자를 많이 확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또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알려드리자면은, 구독자가 많다고 정말 이 사람이 신뢰를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구독자 수가 뭐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정말 뛰어난 건축가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뛰어난 시공업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이 사람이 정말 전문 지식이 있고 전문 학과를 나왔는지, 사실 저희가 돈을 주고 학교를 다니면서 건축을 배운다는 거는 그만큼 자기에 대한 그 자부심이 있고 학교에서 배운 그 과정을 통해서 현장에서 도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이론적으로만 빠삭하게 알고 있는다고 그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정말 이론과 실무 경력이 서로 믹스가 되어서 탄탄하게 현대식 트렌드를 잘 갖춰서 이끌어 나가는 업체를 선정하셔야 되고, 저희 업체가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업체들과 손을 잡고 일을 하셔야지 이 클레임을 줄일 수가 있고 사전에 이런 피해를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꼭 그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업체를 선정하실 때 그 회사의 커리어, 그 회사의 실적들을 잘 확인을 하셔가지고 공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사실 블로그를 운영한 지도 제가 어느덧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이 8년 동안 이 블로그를 운영을 하면서 사실 서민갑부를 통해서 방송도 나와서 이제 소개가 되었고요. 저는 이 블로그는 소통이라고 봅니다. 소통을 하면서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은, 소통을 통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수주를 받고 이렇게 공사를 이제 계약을 하고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다가 어느덧 시기가 이제 변해가고 이제 이런 시대가 달라지다 보니까 SNS나 유튜브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또다시 이제 이런 홍보를 하게 되는 그 경우들이 생기게 됐던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또 유튜브까지도 저희가 이제 합니다. 유튜브를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시공을 했던 그 과정들과 뭐 저희가 공사하는 그 과정들을 소개하면서 저희가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는 하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자극이 되어서 신뢰가 되고 공사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저는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 그 클라이언트 분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사를 하고 나서가 중요합니다. 공사를 하고 나서 얼마만큼 AS를 확신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AS를 처리를 해줄 것이며, 그리고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그 소통이 안 되고 이렇게 이제 뭐 접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AS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안 돼서 답답한 부분이 해소가 안 돼 버리면은 정말 힘들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은 이러한 그 소문과 이런 신뢰가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건축을 했는 사람들은 그런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통해서 이 회사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크해서 꼭 좋은 업체를 선정하셔가지고 공사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저희가 좀 뭐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 꼭 이 공사를 A라는 업체랑 공사를 하고 싶은데 이 A라는 업체의 이런 시공 감리 능력을
좀 평가받고 싶다. 정말 이렇게 공사가 잘 마무리되는 그 과정을 그래도 믿고 의뢰를 하고 싶다 하면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조언을 해주고 현장에서 저희가 또 감리까지도 해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연락을 주시면은 어쩔 수 없이 현장은 이제 계약은 했고 공사는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정말 이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면은 저희한테 또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또 그런 부분들을 또 현장 가서 체크해서 공사가 최종적으로 마무리 잘 될 때까지 저희가 감리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로 일단은 저는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냈던 그 특허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이제 특허가 신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철골 조리식 중공벽이라고 해서 여기 그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신축 공법에 대해서 저희가 특허를 내서 많은 이슈가 되었고 많은 집들을 지었습니다. 집을 지으면서 많은 고객님들한테 좋은 상품을 저희가 이제 선물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또 다른 이제 특허는 이제 그 벽치기 경기장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건축 플러스 스포츠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매장에서 일어나는 것들도 저희가 기술 특허를 내어서 조금 다양하게 저희가 이제 조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술적인 저희가 특허를 냈던 가장 큰 이유는요, 외부로부터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도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저희가 방지를 하고 제가 건축공학을 나오면서 졸업하는 그 과정과 이 실무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이런 기술 특허들을 내놔서 실질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이 그 구조들이 무엇일까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제가 만들었던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원격 그 화상 감리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 또한 좀 재밌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예전에 코로나가 터지고 저희가 한참 이슈가 돼서 제가 홈데렐라 방송을 매체를 통해서 바쁘게 움직일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가 현장 감리를 봐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현장을 제가 한 번에 감독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제가 원격 화상 감리 시스템이라는 것을 제가 발명을 해서 특허를 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원리로 그 CCTV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A라는 현장을 제가 가동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 제가 정말 필요로 하면은 제가 그 현장을 직접 가서 확인을 하는 게 아니고 카메라를 통해서 제가 기술자들한테 소통을 하고 어떻게 작업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작업 지시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3자인 입장에서 클라이언트 분들은 그 현장을 수시로 확인을 할 수 있고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탐색을 할 수 있는 구도로 저희가 감리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모니터링을 해서 현장을 한 20개 정도는 제가 관리 감독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저렴하게 공사를 계약을 해서 이렇게 저희가 감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런 취지로 저희가 특허를 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일단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어떻게 해서든 좋은 상품과 좋은 품질을, 좋은 기술력을 공유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저희가 이렇게 특허를 냈던 거기 때문에 하여튼 그 플랫폼 얘기를 나오다가 지금 여기까지 나와버렸는데 다음에는 저희가 그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이번에 그 튀르키예 이런 지진에 있어서 저희가 강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건축 시공법에 대한 그 강점들과 여러 가지 제가 좋은 시공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결론적으로는 플랫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고 잘 사용하면 좋은 상품이 맞지만은 아직까지는 건축을 통해서 플랫폼을 이용해서 인테리어나 건축을 의뢰한다. 이거는 조금 더 한 번 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업체가 정말 뛰어나고 잘하면은 굳이 플랫폼을 통해서 의뢰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실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접수를 받는 것만 해도 제가 많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부동산 쪽에 개발 쪽으로 제가 이제 몸을 담고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화상감리나 뭐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일단 혹시나 조금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상담을 도와드리고 현장 뭐 감리까지도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렇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조금 더 재미난 영상을 토대로 해서 영상을 다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